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AI 산업에 많은 들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제 딥시크라고 하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출시되었고 저 예산으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 기존에 수조 원이 이제 투입된 인공지능 모델과 유사한 이제 성능을 이제 보여주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좀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나 다른 이제 기술주들이 큰 조정을 받음과 동시에 비트코인 ETF에서도 큰 자금 유출이 발생되어서 이제 시장은 한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30일 이제 새벽에 열렸던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나온과 동시에 이제 파월 의장께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이제 자세를 이제 취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이 2월 1일 오전 10시인데요. 몇 시간 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캐나다향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하락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비트코인 성적 알아보면 이제 마이너스 2% 이제 하락하였고 나스닥은 2%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요, 이제 세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31일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이제 동결했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고 이에 따라서 시장은 우호적으로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딥시크 관련돼서 AI 산업의 경쟁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바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ETF에도 큰 영향을 이제 미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애리조나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을 이제 발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주들이 현재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방안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과 유출을 살펴보면요, 화면과 같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인 이제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1월 30일 FOMC 이제 금리 동결이 나온 후부터 굉장히 큰 자금이 이제 들어왔는데 1월 31일 이제 자금이 순유출이 나면서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이제 현물 ETF 순유입과 유출을 살펴보면요, 이번 한 주는 이제 순유출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리더십에 대한 굉장히 많은 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다뤘었던 내용인데 이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다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환님과 함께 이번 주 중요한 좀 인사이트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트럼프 취임과 함께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환님, 이거 어떤 소식일까요? 네, 다들 알다시피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트럼프 효과가 그렇게 체감되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제 저희는 투자자들이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가격이 이렇게 빡 올라줘야지 조금 느낌이 오는데 그런 부분 좀 덜하죠. 근데 산업 단위에서 보면은 이 뒷단으로 들어오는 돈들을 보면 트럼프 효과가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원래 11월 이후부터 비트코인 사는 빈도나 비트코인 매수량이 좀 많이 줄어서 우리가 걱정했었는데 최근 2주 연속 비트코인을 10억 달러 이상씩 한 주에 추가 매수를 했고, 글로벌 기준으로 이 암호화폐 유관 상품 ETF라든지 ETP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들어오는 상품들의 유입액 유출액을 이제 조사하는 코인쉐어즈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주마다 리포트가 나오는데 여기 리포트 보면 트럼프 취임 후 이제 행정명령 이후에 19억 달러 정도 유입액이 증가했다. 대부분 비트코인 ETF로 들어왔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일본의 이제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일본판 MSTR이라고 부르는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비트코인 구매 취지로 7억 달러 넘는 회사채 펀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돈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한 10개, 11개 주에서 계속 지금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추진을 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애리조나, 일리노이, 인디애나 주에서 법안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 치면 기재위, 정무위 이렇게 이제 국회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 통과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위원회를 통과하면 이 법안이 이제 다 법사위로 가게 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거기서도 통과가 되면 이제 법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미국도 같은 방식이고요. 소관 상임위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해 5월 정도에 이제 법안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우리
유채코 외환보유고의 5%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할당할 거를 지금 내가 제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것도 좀 화제가 됐었죠. 실제 제한이 들어갔고 중앙은행에 우리로 치면 금통위 같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받아들일지 말지를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돈의 한 19% 정도? 그러니까 꽤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작년에 이걸로 굉장히 쏠쏠히 잘 먹고 살았는데 그 돈의 한 19% 정도가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 트럼프 일가에서도 사실 직접 투자를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트럼프 미디어 그룹 자회사로 트루스파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이번 주에 SEC에 뭐 라이트코인 ETF 신청 또 접수됐고 비트와이즈가 넣었던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성 ETF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감은 잘 못하지만 어쨌든 크립토판으로 레거시의 돈이 계속 들어오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대로 오늘자로 이제 폴카닷도 이제 비트와이즈가 ETF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드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이노코인, 오래된 코인들을 일컫는 말들인데요. 그런 코인들이 ETF 신청을 하나둘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난입하다 보면 이 유동성이 또 분산돼가지고 큰 효과를 또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알트코인의 상승 동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분위기는 좋다. 역시 규제 완화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핫 이슈였죠. 바로 딥시크입니다. 중국에서 오픈 AI가 만든 GPT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600만 달러를 갖고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구 페이스북이죠. 이제 메타에서는 임원진들의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자아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쓴 돈을 정당화할 방법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 수조 원 투자하는 것이 좀 의문이다라고 하는 레포트가 나온 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굉장히 좀 불안함을 많이 조성한 것 같습니다. 동아님이 생각하실 때 이 딥시크 앞으로의 이제 테크주와 그다음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뭐 몇 가지의 오해들이 초반에 있어서 가령 뭐 이 모델을 개발하는데 100억도 안 들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막 조단위 돈을 써가지고 훈련시키고 있는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훈련 비용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95% 저렴하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후발주자의 이점 먼저 나왔었던 뭐 오픈 AI의 O1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해서 증류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류하는 방식으로 해서 많이 훈련 비용을 좀 줄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저는 다른 부분들은 다 그냥 뭐 중요하지 않다고 봤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 중국으로 넘어가는 고사양 하드웨어, AI 관련 하드웨어를 다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중국 수출에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드웨어 빨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성능 하드웨어를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H100 몇 장 갖고 있냐 그래픽카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도에서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중국은 이거를 마음껏 갖다 땡겨 쓸 수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적으로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엔트로픽이 만든 이것도 되게 좋은 LLM 서비스인데 얘네보다 모든 수치가 다 월등히 좋은 그런 메이드 인 차이나 LLM이 나왔다라는 게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막 미친 듯이 가격이 상승해서 주식이 이렇게 올랐고 얘네 막 무슨 제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50%가 넘는데 그리고 현재 주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반영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주가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시장의 의문점이었고요. 저가 볼 때도 중요한 거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라고 봅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중국의 AI 우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서 AI로 쏟아지는 어떤 유동성의 향연을 우리가 좀 밑에서 이렇게 악어새처럼 주워먹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되냐 이 엔비디아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27일이죠. 이게 이제 폭락이 처음 있었던 게. 그리고 오늘 날짜는 2월 1일이니까 한 3, 4일 정도 영업일이 지나면서 조금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투자자들은 이거를 그다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AI 주에서 이제 돈을 막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썼던 거가 다 그냥 공중 분해되고 비용으로 남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좀 봐야 된다. 요거는. 그리고 딥식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야 이거 엄청 싸대 라고 해서 긴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뒷단에 들어가는 돈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았다. 그래서 아주 27일에 처음 이 폭락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게 완전 게임 체인저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갖춰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AI에 들어온 돈이 워낙 많고 그 돈이 다 폭락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사람들이 망했네 이러면서 이제 돈을 다 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립토에 있는 돈도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AI랑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AI 관련 코인들은 좀 위험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600만 달러로 만들었다가 사실 사람들의 놀라움을 좀 자아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뒷단에서 썬큰 코스트, 여러 실험을 했을 것이고 리서치를 했을 것이고 그런 비용들을 다 제외한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숫자였다라고 많이들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했던 이제 뉴스기도 하고 우리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FOMC 결과입니다. 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바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FOMC에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파월의 이제 스탠스가 조금 변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동원님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이제 매크로에 좀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앞서서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근데 딥시크 문제가 발생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밀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매수 압력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가격적으로 왜 반영이 되지 않았냐면 매크로 사이드에서 이걸 누르는 힘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굉장히 보수적인 뷰. 원래 4번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지난달 작년 12월에 우리 2번만 할래?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가격이 많이 내려갔었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연준 수장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대통령이 뭐라고 할 때 얘가 좀 뒷받침해주고 때 맞춰서 돈도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금리를 대통령이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되겠냐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FOMC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일단 금리 결정은 동결. 근데 이건 시장에서 99.9% 다 예상을 했던 내용이라 전혀 데미지가 없었고 시장의 관심사는 트럼프랑 각을 세우던 파월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23일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파월에게 내가 금리 인하를 만나서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죠. 이런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막 경제학자들 막 거품 물고 막 난리 났었는데 파월이 원래 이전까지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 FOMC에서는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잖아요. 너 트럼프 만났니? 금리 내려줄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완전 톤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연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지금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라서 금리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장 내려야 될 타이밍은 아니고 우리는 데이터를 봐가면서 결정할 거다. 그리고 지금 경제 너무 좋고 금융기관 유동성 너무 좋고 지금 문제되는 게 그다지 없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과열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 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만 걱정되는 거 하나가 이제 물가인데 물가만 좀 어떻게 되면 금리 내릴 수 있다. 약간 이런 톤으로 이제 굉장히 도비시하게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FOMC가 끝나자마자 이제 가격이 다시 10만 6천 달러까지 오르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한 주 단위로 끊어서 보면 어쨌든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딥시크로 가격이
훅 떨어졌다가 파월이 딥시크 충격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니까 가격이 슬금슬금 올랐는데 파월이 여기서 조금 이제 스탠스를 열어주면서 가격이 또 한 번 오른 그랬지만 또 주말 막판에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또 약간 불안정성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뭐 매크로를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안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주가. 왜냐면 가격이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게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고 지난주에 나왔었던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어떤 분석은 스탠다드 차타드라고 하는 투자은행에서 이 비트코인 전망을 굉장히 자주 내놓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전망이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음 주에는 전고점 돌파해서 10만 9천 달러까지 갈 것 같다. 그리고 2월, 3월에는 13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파월이 이렇게 얘기한 어떤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아님이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든 가격이 이제 매크로 흐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매주 우리 같이 이제 팔로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알트코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트코인 관련된 주요 뉴스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꼭 다뤄야 되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더리움 재단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비탈릭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뭐가 원인일까요?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집안에는 굉장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이더가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사실 이런 조롱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연도별로 시기별로 찍어서 보니까 가격 다 똑같고 그래서 최근 이더 투자자들 심리가 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SNS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갔고 지난주에는 거의 이더가 13억 달러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한 주 동안 가격이 거의 3,000달러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 주초에는 나왔었고요. 유통량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 2월 그러니까 이제 불장 오기 전이죠. 이제 한참 사람들이 내다 팔려고 할 때 그때 수준에 지금 도달을 했어요. 시중에 거래되는 이더가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더는 이제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해서 디플레이션 화폐라는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창피한 풍경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더 홀더들이 이더 왕한테 이제 상소를 올리는 거죠. 비탈릭 부테린한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우리 이렇습니까? 지금 솔라나 잘 나가는데 근데 이제 이더 왕은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 가격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얘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준 높은 프로토콜 만들고 어떻게 하면 탈중앙화를 더 잘하고 레이어 2를 어떻게 잘 활성화 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 왕이 약간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막 오가면서 리더십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더리움 재단을 비탈릭 부테린이 좀 쥐고 있는 약간 그런 양상이거든요. 야 이거 맞냐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또 이제 이더의 초기 연구원 몇 명이서 지금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루곤체인이라고 하는 온체인 연구 플랫폼 기업에서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 비공식 이더리움 투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한 335개 지갑이 비탈릭한테 반기를 들었던 전 이더리움 연구원 데니 라이언이 이더리움 재단의 차기 리더로 적합하지 않냐라는 투표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이 지갑이 300개 지갑에 있는 이더가 한 5만 1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뭐 아주 많은 그래서 비탈릭이 당장 쫓겨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이더리움 역사에서 이 정도로 비탈릭 부테린 리더십 위협받았던 적은 없다. 근데 재밌는 거는 딥시크로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이틀 동안 하루에 5%씩 거의 10%가 올라버리는 약간 그런 기염을 토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솔라나한테 주간 상승률로 보면은 한참 떨어졌는데 얘가 10% 오르는 사이에 솔라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상승률이 솔라나보다 더 좋았던 판정승을 했던 이런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계속 오를 거냐.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 주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던 거는 트럼프 둘째 아들이 관리하는 월드 리버티 파운데이션에서 이더를 엄청 샀습니다. 이 효과가 있나? 트럼프 효과인가?
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비탈릭 리더십 문제 되니까 공교롭게도 리더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끼리는 막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첫 번째 상승이 있었던 날이 비탈릭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 이도를 좀 사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 선생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빠이, 안녕.